흥식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결이 대체 누구 아이입니까? 밤새 규림의 통화를 엿듣고도 아무 말 못했던 그 남자가 이번엔 무진과 규림 두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 폭탄 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공원 한복판에서 세 사람이 마주한 그 순간 규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무진의 표정은 그대로 굳어버렸는데요. 과연 한결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 하나로 세 사람의 관계는 8년을 버텨온 그 모든 감정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마침내 터져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흥식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규림의 통화를 엿들은 그 순간부터 흥식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수십 번도 넘게 되풀이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해라는 무진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규림이 지금 하고 되묻던 목소리,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나지막이 알겠어 하고 대답하던 그 목소리만큼은 흥식의 귓가에 생생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에게는 확실하게 대답 못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던 규림이었는데요. 그런 규림이 무진의 전화 한 통에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어버렸다는 사실이 흥식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흥식은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방 안을 서성거렸는데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걸 보면서도 흥식의 마음속에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규림에게 어젯밤 일을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하나. 아니, 애초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기는 한 걸까? 흥식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내내 흥식의 표정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도 손이 멈칫거렸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흥식은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규림을 붙잡고 화를 내는 것도, 조용히 물러나 상처만 삼키는 것도 어느 쪽도 흥식이 진짜로 바라는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흥식이 진짜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규림의 마음이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규림이 아니라 무진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흥식은 출근길에 오르는 대신 곧장 무진의 회사가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딱히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지 정리도 되지 않은 채였지만 이대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흥식을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회사 건물 앞 흥식은 회전문 근처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진이었습니다. 흥식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성큼성큼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무진은 갑작스러운 흥식의 등장에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무진 역시 흥식이 이렇게 찾아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는데요. 무진은 잠시 시계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카페 안은 한산했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는데요. 커피가 나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흥식은 컵을 손에 쥔 채로도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고 무진 역시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흥식이 하려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흥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흥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누르고 있던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규림이랑 한결이 더 이상 흔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무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흥식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규림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 안에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걸 무진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흥식이 정확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진이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흥식은 순간 어젯밤 들었던 통화 이야기를 그대로 꺼낼까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말을 삼켰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신이 규림 몰래 그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흥식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냥 규림이가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보여서요. 무진 씨 다시 나타난 이후로요. 흥식은 애써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요. 무진은 흥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흥식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절박함이 더 크게 서려 있었는데요. 그 절박함이 무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도 규림이를 다시 흔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진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규림이가 그동안 저를 위해서 어떤 걸 감당해왔는지 알게 된 뒤로는요. 흥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진의 그 말이 결국 무진 역시 규림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였는데요. 흥식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진 씨는 규림이랑 다시 시작할 생각이신 거예요? 무진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흥식 앞에서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규림이한테 진심이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흥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던 사실을 이제 무진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받은 셈이었으니까요. 흥식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요, 무진 씨. 흥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규림이랑 한결이 옆에서 그 오랜 시간 함께 버텨온 사람이에요. 무진 씨가 없던 그 시간 동안 규림이가 힘들 때마다 곁을 지킨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진 씨가 다시 나타났다고 그 시간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까? 무진은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흥식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무진이 규림 곁을 지키지 못했던 그 8년의 시간 동안 흥식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무진이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흥식 씨가 그 시간 동안 규림이랑 한결이 곁을 지켜주신 거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제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흥식은 그 솔직한 대답 앞에서 오히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라리 무진이 뻔뻔하게 나왔다면 화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나오니 오히려 더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는데요. 흥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흥식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무진이 흥식을 불러 세웠습니다. 흥식 씨. 흥식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저랑 규림이 사이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계신 건가요? 흥식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 같은 그 표정을 무진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흥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무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흥식이 이미 어젯밤 통화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저녁 규림과의 만남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무진은 쉽게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규림은 집에서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있을 무진과의 약속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건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으로 무진을 마주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집안일을 하려 해도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고 그릇을 정리하다가도 멍하니 손을 멈춘 채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규림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결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한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다가 몇 번이나 멍하니 있는 규림의 모습을 흘깃거리며 살피고 있었는데요. 결국 참지 못하고 규림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규림은 순간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결의 크고 맑은 눈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걸 보니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미안해지는 규림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가 오늘 좀 정신이 없었나 봐. 규림은 애써 웃으며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어린 한결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게 분위기를 감지하기 마련이었는데요. 요즘 들어 규림 이모와 흥식 아저씨 사이에 흐르는 서먹한 공기, 그리고 갑자기 낯선 아저씨 무진이 등장한 뒤로 달라진 집안 분위기까지 한결은 어린 나름대로 그 모든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슬퍼 보여? 한결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규림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티를 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한결이 유독 예민하게 알아차린 건지, 어느 쪽이든 규림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픈 거 아니야. 그냥 어른들 일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 규림은 한결을 품에 안으며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한결은 규림의 품 안에서도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규림의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작은 손으로 규림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는데요. 그 작은 몸짓 하나가 규림에게는 오히려 더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결이 이 불안한 분위기를 이토록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규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던 거였습니다. 규림은 한결을 품에 안은 채로 오늘 저녁 무진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선택 하나가 비단 자신과 무진, 흥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아이의 마음까지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는데요. 규림은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저녁 무진 앞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말이 몰고 올 파장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홍옥선은 며칠째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무진에게 그런 말을 들은 뒤로 홍옥선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맴돌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최선이라는 말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아들의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록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홍옥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규림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정작 규림의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망설였는데요. 배를 누를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그날 규림에게 돈봉투를 내밀며 모질게 헤어지라고 몰아붙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때 규림이 지었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표정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홍옥선은 결국 마음을 다잡고 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규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규림은 눈앞에 서 있는 홍옥선을 보고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섰는데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웬일이세요? 규림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홍옥선은 그 반응이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규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 홍옥선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요. 홍옥선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규림아. 홍옥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미안했다. 규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홍옥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요. 하지만 그 사과가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규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돈봉투 내미시면서 하셨던 말씀, 저 아직도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그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어머니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 8년이 다시 돌아오나요? 홍옥선은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규림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뒤늦은 사과가 지난 시간을 되돌려줄 수 없다는 걸 홍옥선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다. 나도 알아. 이 사과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 홍옥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았어. 무진이가 그러더라.
내가 만든 상황 때문에 너희 둘 인생이 다 뒤틀렸다고. 그 말 듣고 나서 나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내가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규림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그 시간에 대해 처음으로 누군가 인정해준다는 사실에 뭔가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규림의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은 것들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규림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그 사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무진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홍옥선은 그 말에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진과 규림이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홍옥선은 잠시 갈등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오늘은 그만 가볼게. 근데 규림아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는 너희를 막을 생각 없다. 무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그냥 지켜보려고 해. 그렇게 말하고 홍옥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규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겼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지만 그 사과가 지금 이 순간 규림에게 안겨준 감정은 위로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피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홍옥선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규림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는데요. 규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낯설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규영 씨 언니 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한규영 씨가 빌리신 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규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규영이 얼마 전 고백했던 그 사채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다시 현실로 튀어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남자는 사무적인 어투로 오래전 규영이 빌렸던 돈의 이자가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으며 이제는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직접 찾아뵙겠다는 말까지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규림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규영이 얼마 전 털어놓았던 그 비밀이 이제는 단순히 지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현실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규림은 곧바로 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규영아, 방금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수학이 넘어 규영의 목소리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규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흐느끼며 그동안 자신도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갚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사실은 다 갚아지지 않았고 그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 그 채권을 인수한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는 것까지요.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또 이런 일이. 규영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규림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 무진과의 만남을 앞두고도 마음을 정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다시 집안의 빚 문제까지 겹쳐지니 정말이지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규림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갈래의 불안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내가 나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규림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있을 무진과의 만남을 앞두고 규림의 심리는 이미 벼랑 끝에 몰린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에게서 연락이 온 지 벌써 사흘째였는데요. 그 사흘 동안 서연은 몇 번이나 먼저 연락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답이 되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거실로 나가 고윤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윤희는 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연아, 무진이한테서는 아직도 연락 없니?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고윤희는 그 말을 듣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그토록 오랫동안 좋아해온 사람을 이렇게 놓아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잘 생각했어. 너도 힘들었잖아. 고윤희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손길의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애써 참아냈습니다.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 정리가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 끝이 흔들렸습니다. 고윤희는 그런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품에서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조금씩 흘렸는데요. 사랑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서연은 이 순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규림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홍옥선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사과, 그리고 뒤이어 터진 사채 문제까지.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무진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이 규림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규림은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였는데요. 규림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이 만남에서 무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도 명확한 답은 없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는 걸 규림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규림은 예전 무진과 자주 찾았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공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규림의 심장은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이미 공원 벤치에 앉아 규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림이 다가오는 걸 발견한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규림을 맞이했는데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무진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규림은 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랑은 어떻게 됐어? 규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진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끝난 것 같아. 서연이가 먼저 그렇게 말했고 나도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규림은 그 대답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진의 삶에서 서연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규림 스스로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림아. 무진이 규림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며칠간 쌓인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나 오늘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왔어. 나 아직도 내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아. 8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완전히 지워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규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눌러왔던 감정이 그 한마디에 왈칵 터져나오려는 걸 느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낮에 있었던 사채 문제와 흥식과의 관계, 그리고 한결의 존재까지 겹겹이 얽힌 현실이 규림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무진아. 규림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 다음 말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선뜻 그 마음을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였는데요. 무진은 그런 규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저 규림이 스스로 말을 꺼낼 때까지 곁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완전히 정리됐다고는 말 못하겠어. 규림이 결국 힘겹게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진아,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흥식이도 있고 한결이도 있고. 그리고 오늘 낮에 또 규림이 사채 문제를 이야기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규림과 무진은 동시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공원길 위로 그 사람의 얼굴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흥식이었습니다. 규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흥식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를 규림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진 역시 흥식의 등장에 순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아침에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며 흥식이 결국 뭔가를 확인하러 온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흥식은 두 사람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 표정에는 밤새 쌓아온 고민과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공원의 저녁 바람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규림은 흥식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고 무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지 그대로 앉아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얼굴이었는데요. 흥식은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오늘은 여기 꼭 와야 할 것 같아서요. 흥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밤새도록 다잡아온 결심이 단단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규림은 흥식이 어떻게 이 장소를 알고 찾아왔는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저녁 무진과의 약속은 규림 스스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흥식이 정확히 이곳으로 찾아왔다는 건 이미 흥식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흥식아, 여기는 어떻게? 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흥식은 잠시 규림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무진에게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듯 흥식은 크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다 들었어요. 어제 그 통화. 그 한마디에 규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는데요. 규림은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젯밤 흥식이 자신의 집에 다시 왔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진과의 통화를 전부 들었다는 것까지요. 흥식아, 그건. 규림이 무언가 설명을 하려 했지만 흥식은 고개를 저으며 규림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변명 안 해도 돼. 나도 이제 알아. 규림이 내 마음이 완전히 나한테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거. 흥식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오히려 체념에 가까운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규림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무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끼어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지켜만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요. 흥식은 그런 무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진 씨. 흥식이 무진을 불렀습니다. 무진은 흥식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저 오늘 여기 온 거 사실 두 분 만남을 방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진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흥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규림은 그 떨림 속에서 흥식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지만 차마 먼저 입을 열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알아야겠습니다. 흥식이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말이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 모두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결이 대체 누구 아이입니까? 공원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규림의 얼굴에서는 이미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고 무진 역시 그 질문 앞에서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규림이 한결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만 말해왔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흥식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도 무진 앞에서 그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거였습니다. 흥식아,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흥식을 말리려 했지만 흥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더는 못 기다리겠어, 규림아. 한결이가 누구 아이인지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내가 힘들어할까봐 괜히 상처만 될까봐 계속 참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모르는 채로는 못 있겠어. 흥식의 시선이 다시 무진을 향했습니다. 무진 씨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한결이 존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무진은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의문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육회에서 규림이 한결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도 무진은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식의 입을 통해 그 의문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였습니다. 규림아. 무진이 낮게 규림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흥식과는 또 다른 종류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줘. 한결이. 정말 내 아이가 아니야? 규림은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걸 느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리고 지금껏 누구에게도 완전히 털어놓지 못했던 그 진실이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순간에 다다랐다는 걸 규림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 사람 앞에서 한꺼번에 꺼내놓을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규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도 이내 다시 다물어버리기를 반복했는데요. 저녁 어둠이 짙어지는 공원 한복판에서 규림을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시선이 팽팽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규림의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규림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름 아닌 한결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이 늦은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규림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규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무진과 흥식은 그런 규림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며 동시에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규림은 전화를 붙든 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 듯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결이가 지금 뭐라고요? 공원에 남은 세 사람 사이로 이제 막 시작된 진실을 향한 질문은 그대로 멈춰선 채 또 다른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